공부를 합시다. 제8지입니다. 제8지 중에서는 모양 없음에 대해서 의식적인 노력을 짓는 것을 다스리고 모양 있음에 대해 자제하지 못하는 장애를 다스리며 이 두 가지는요. 이 8지 정도 오면은 이제 어디까지 원가 하면은 이 프로이트 이야기 들어보면 알 수가 있는데 프로이트는 무의식이 자기가 도저히 갈 수가 없다 이랬습니다. 그래서 뭐 자유현상법이라든지 뭐 꿈을 분석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무의식 속에 그 원인을 찾으려고 했던 것인데 무의식이 가긴 참 어렵죠. 근데 우리가 이제 공부하는 거는 어떤가 하면은 이게 눈, 귀, 코, 혀, 목, 연, 시각, 청각,味覚,味覚, 촉각. 그 다음에 이거는 형색, 소리, 냄새, 맛,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들어오는 정보를 법이라고 그러고 법을 인식하는 게 의식이에요. 의식 뒤에 이제 말라식이 있고요. 그러면 여기 이제 보면은 좀 다 이제 먼저인데 여기 이제 아리아식을 우리가 이제 여기 의식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까지 좀 관을 해가지고 이래 관을 해서 이게 이제 눈, 귀, 코, 몸까지 이렇게 쭉 들어와서 이제 5 감각이까지 이제 들어오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법을 인식하고 있는 의식까지 이제 관이 들어와야 돼요. 그럼 요까지 들어오면은 초지예요, 초지. 초지 경기 들어오는 거예요. 요까지 관이 이제 의식이 들어와가지고 탐진치, 만이견을 없애는 거죠. 그래서 여기 관이 이제 다시 이 초지에 들어가가 의식이 묘관찰지로 바뀌면서 이제 다시 진해가 말라시까지 오면은 말라식은 여기 이제 2지부터 해가지고 이 7지까지입니다. 그럼 2지부터 7지까지니까 8지는 어딘가 하면은 여기 이제 관하는 마음이 말라식을 거쳐서 아리아식으로 들어가는 거죠. 여기서부터는 8지부터 해가지고 쭉 가서 이제 불지 이르는 거죠. 얘기하다. 불지 이르게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 이제 의식이 초지에 들어가면은 의식이 묘관찰지로 바뀌고 묘관찰지에서 이제 말라식을 이 미세 망념을 없애버리면 말라식이 이제 평등성기로 바뀌고 묘관찰지가 아리아식 위로 들어가서 아리아식의 영역으로 들어가는 거죠. 아리아식의 영역으로 들어갔을 때 아리아식이 이제 대원경지로 바뀌기 시작하는 거죠. 불지에 이르게 되면은 대원경지와 동시에 성수작지를 이루게 되는 겁니다. 이 그때는 가장 중요한 게 의식이 지혜로 바뀌는 초지가 가장 중요해요. 얘기하다면 지금 우리가 이제 팔지보살의 경지 이제 여기까지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다 이제 이 초지부터는 성인이 경지이기 때문에 은강생심참 경험해보지 못하는 그런 세계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지만 꼭 모르죠. 뭐 전생에 선거를 많이 지었으면 가능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이제 모형 없음에 대해서 의식의 노력을 짓는 걸 다스린다는 건 뭔가 하면은 팔지를 무공용지라 그래요. 무공용지란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요. 이 애써서 힘을 쓸 필요가 없는 자리예요. 그다음 부동지라고. 동자를
이거죠? 아니요, 움직이죠. 부동지. 예. 부동지라고도 얘기해요. 여기 무공용지라고 얘기하는 거는 일부러 노력을 하지 않아도 되는 거죠. 노력을 하지 않더라도 마치 이제 비유를 들면은 이 경기에 가면은 이 바다에 배를 띄우면은 내가 노를 젓지 않고도 바람이 힘에서 그냥 쭉 앞으로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수행을 하지 않더라도 수행이 저절로 쫙 돼가는 거예요. 그래 여기 이제 모양 없으면 의식적으로 노래가 지을 필요가 없는 거죠. 요번에 부동지인데 마음 움직이는 게 다 거쳐졌어요. 마음 움직임이 거쳐졌으니까 모양이 없는 거죠. 얘기하자면. 근데 이제 이 모양 없음을 일부러 막 모양 없는 상태를 만들려고 하는 건 어리석음이다. 제8지에서 그게 없어지니까. 두 번째는 이제 모양이 있음에 대해 자제하지 못하는 장애를 다스린다. 이 모양이 있는 거에 대해서 자유자재가 돼야 되는데 자제하지 못하는 것을 팔지보살에 가면 그게 탁 없어진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럼 이 이야기는 뭘 얘기하는가 하면 팔지보살 되면은 모양에 대해서 자제하는데 국토를 만들 수 있는 거죠. 물질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자기가. 자유자재로. 그래서 이 팔지보살부터는 그런 거지. 십지보살의 경계가 뭐든 정되는가 하면 큰 국토를 만들어 그 중생들이 살게끔 하는 거죠. 이런 이제 물질의 자유자재하는 게 탁 생겨요. 팔찌에 가가지고 좀 아리아식이 그때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예, 이때부터 없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이게 대원경제로 바뀌어가는 거죠. 얘기하자. 이 팔찌부터 이게 대단한 거예요. 자, 거기에 이제 원칙소를 한번 보시죠. 제8지의 장애를 판별하는 것이다. 소지장 중에서 선천적으로 일어나는 것의 일부분이 모양 없는 것의 간법으로 하여금 자연적으로 일어나지 못하게 함을 말한다. 역시 두 가지 어리석음을 포섭하는데, 첫째 모양 없는 것에 대해서 의식적인 노력을 짓는 어리석음이고, 여기는 이제 간법이 뭔가 모양 없는 것의 간법이에요. 왜냐하면 벌써 이제 마음 움직임이 거쳐져 버리기 때문에 모든 존재의 근원을 꿰뚫고 있는 것이죠. 거기다 초점 맞추고 있기 때문에 모양이 없어요. 근데 거기에는 의식적 노력이 필요 없는 곳입니다. 자, 둘째는 모양에 대하여 자제함의 어리석음이다. 이거는 뭔가 하면은 자제하지 못함의 어리석음이 되겠죠. 모양에 대해서 자제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성유식론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여기 자제함의 어리석음이라는 건 뭔가 하면요, 모양에 대한 자제함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어리석음인데, 그에 대한 어리석음이 뭐냐 하면은 모양에 대해서 자제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했죠. 결국 자제하지 못함의 어리석음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제8지는 모양 없는 것의 간법 속에서 가행을 짓는 장애다. 모양 없는 것에서 더 이상 가행을 할 필요가 없는데 가행을 짓는 것이죠. 우리가 그 선정 속에서도 자, 이런 현상이 있습니다. 이거 꼭 팔지보살이 경기 안 가더라도 이제 어느 순간 마음이 심일경성이 돼가지고 한 대사에 마음이 딱 집중하고 있는 상태에서 고요함이 온다. 근데 거기서 일부러 또 관찰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 오면 그 상태로 그대로 밀고 나가고 지속시켜 가는 거죠. 이 지속시켜 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건 일부러 알아차림하면 그 고요함이 깨져버리는 겁니다. 그럴 필요가 없다. 이 고요함이 오면 고요한 상태를 계속 밀고 나가면 계속 그 고요함을 탄탄하게 키워가는 거죠. 이 이야기하자면. 이게 이제 선정을 이제 다져가는 방법이에요. 근데 이제 거기서 뭘 또 관찰하려고 그러고 알아차림하려고 하면 안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 모양 없는 간법 같으면 모양이 없어 보고 있는데, 근데 일부러 모양 없는 게 더 모양 없게끔 뭐 자꾸 힘을 보태려고 하면은 그건 장애라는 거죠. 이 팔지보살에 오면은 그게 없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자, 거기 소지장 중에서 선천적으로 일어나는 것의 일부분이 모양 없는 것의 간법으로 하여금 자연적으로 일어나지 못하게 함을 말한다. 이전에 오지에서는 모양이 있는 간법을 많고 모양이 없는 간법이 적다.
제6지에서는 모양이 있는 간법은 적고 모양 없는 간법이 많다. 제7지 중에 순전히 모양 없는 간법이 비록 항상 변행하지만 가행이 있다. 제7지에는 모양 없는 간법 계속 지속하고 가행을 하는 거. 계속 그 상태를 유지해 가는 거죠. 근데 이것이 8지에 오면은 자 그런 게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모양 없는 간법 중에서 가행이 있기 때문에 아직 자자하게 모양과 국토를 나타내지 못한다. 자, 모양 없는 간법 왜 이 모양 없는 간법을 짓느냐 하는 게 중요해요. 그런 물음이 가능하죠. 저기 도화지에다가 그림을 그리는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림만큼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거는 도화지에 바탕이 비었기 때문에, 칠판이 비었기 때문에 온갖 그림을 다 그리잖아요. 똑같은 이치예요. 그래서 이 간법에 모양 없는 간법을 짓는다 하는 건 관찰 대상을 이 본질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죠. 본성 모양도 없고 색깔도 없는 세계예요. 그 속에는. 왜냐하면 팔지보살의 경지에는 벌써 무생법의를 얻거든. 무생법이죠. 무생법을 벌써 아는 겁니다. 인자가 안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생은 무매를 얘기하죠. 무생 무매의 얘기는 반야신경에서 얘기 안 들어가자면은 제법 공상 그러니까 제법의 공상은 불생불멸 불구부정 부정불가 시고 공중 공 가운데 이런 가도 공 가운데 무생 무수상에서 무한입선 그렇게 계속 무만 나오는 내자 실체가 없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다가 그 자리에 내가 초점을 맞춰 관하고 있을 때는 모양 없는 간법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내가 가행을 하지 않더라도 저절로 그 상태에 이주지 되는데 그러면 그 자리가 도대체 어떤 자리냐면은 여기서 이 얘기한다는 그걸 얘기하는 거죠. 모양과 국토를 마음대로 지어낼 수 있는 바탕이 위에 본질이 비어있기 때문에 그에 의해서 모든 걸 다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캔버스가 비어있기 때문에 온갖 그림을 다 그릴 수 있는 이치와 같은 것이죠. 그럼 이해가 되시죠? 네. 그래서 또 한 가지 이제 이걸 이해하는 데 있어서 말씀드릴 것은 서양과 동양의 그 시각의 차이인데 서양에서 현상과 본질을 구분하는 데 있지만은 동양은 형상과 본질을 구분하지 않는다는 데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이 컵을 얘기하더라도 컵의 이 형상 그대로 형상을 이루고 있는 본성이 그대로 갖추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형상을 끝난 본질을 얘기하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형상 없는 간법을 써서 그 본질을 캐치하고 있지만 바탕이 비어있기 때문에 거기서 온갖 것이 형성될 수 있다 하는 사실을 맥심을 해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양 없는 곳에 가서 일부러 의식적 모양 없음을 계속 만들려고 하는 가행 정진할 필요가 없고 그 다음에 이제 모양이 있으면 이제 자제하게 될 수 있는 장애가 자제할 수 있게 되는데 그런 장애를 없애는 것이죠. 근데 팔지보살로 오면은 이 두 가지 장애가 없어져요. 가행하려고 하는 의리성, 자제하지 못하는 의리성, 이게 없어진다. 네, 내용은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이런 거는 이제 우리 일상생활에도 많이 이제 발견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은 차 맛을 보는 거와 똑같아요. 차 맛이 여러 가지 맛이 이렇게 다양하게 나타나는 것은 맛 자체의 실체성이 없기 때문에 각가지 맛을 일으키는 겁니다. 얘기하는 거. 그래서 시를 한 수 얼풀 없다면은 그렇게 볼 수 있죠. 차 맛은 찻잔을 끝나야 일미 바다에 이른다. 이렇게 얘기하죠. 차 맛이 좋다 싫다 이래버리면은 거기서 끝나버리지만 차 맛 자체가 실체가 없기 때문에 계속 끊임없이 변신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실을 알면은
모든 존재가 그렇다 하는 사실을 알게 돼. 일미 바다 일이 된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럴듯하죠? 사실입니다. 자, 그거 마찬가지예요. 나아가 자세하게 말한다. 십지경론에서 모양 없는 것에 대해서 가행이 있는 장이라고 말했고, 진제 번역본의 섭대성론석에서는 모양 없는 것에 대해서 의식적인 노력을 짓는 문명이라고 말합니다. 의식적인 노력을 지을 필요가 없어요. 근데 팔찌 오면 지을 필요가 없게 되는데, 팔찌에서는 지으려고 하는 그 마음이 없어진다 이 말이에요. 셋진의 섭대성론석에서는 가만있어. 모양 없는 것에 대해서 가행을 짓는다고 말했고, 성유식론에서 모양 없는 감법소에서 가행을 짓는다고 말했다. 모두 한 가지 어리석음을 포섭할 때 이른바 모양 없는 것에 대해서 의식적인 노력을 짓는 어리석음. 자, 모양 없는 것에 대해서는 딱 지켜보게 되면 내가 일부러 모양 없는 것에 대해서 노력을 할 필요가 없어요. 모양 없는 것은 그대로 그냥 지켜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계속 모양 없는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면 힘든 거죠. 칠지경지에서는 그런데 팔지경지에서는 그것이 없어진다 하는 거죠. 그 어리석음이 없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성유식론에 준하여 비록 한 가지 명칭을 들지만 통틀어 두 가지 어리석음을 포섭한다. 모양 없는 것에 대해서 의식적인 노력을 짓는 어리석음과 모양에 대해서 자제함의 어리석음을 말합니다. 자, 이 모양 없음에 대해 통찰하게 되면 모양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자유자재할 수가 있어요. 그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나마 밀라데파 얘기를 한번 해보면 이해할 수가 있어요. 이건 어느 정도 경지가 있는가. 자, 동굴 수행체에서 스님들이 이제 와가지고 대론을 요청한다. 그 이제 대론하고자 하는 이 스님은 밀라데파가 사입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대론을 벌여가지고 상대를 끄고 놓겠다고 그런 마음을 먹었겠죠. 그래서 동굴에서 이제 대론이 벌어졌어요. 이제 그 중에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텅 빈 이 공간은 자세하게 움직일 수 있는 것이냐 움직일 수 없는 것이냐 하니까, 아니 비어있는 공간을 얼마든 자세하게 움직이지. 상대가 그러니까 밀라데파가 그럼 당신 지금 한번 움직여 보시오. 꼼짝도 막 못 움직이는 거야. 구멍이 돌덩이가 다 굳어가지고. 이 신통이죠. 이제 상대 사수를 쓴다 이러니까. 그 다음 또 얘기합니다. 이 바위는 어떻냐? 바위는 이 자유로운 것이냐, 자유롭지 못하냐? 어떻게 자유로웠냐? 이러니까. 왜 자유롭지 못하냐? 밀라데파가. 이 바위 속으로 쑥 들어갔다 쑥 나오고 자유자재로 왔다 갔다 해버리니까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봐라, 바위라 하는 게 딱딱하지 않지 않느냐. 근데 제가 말씀드린 이런 경기에 가려면은 바위라가 딱딱하다는 고정관념이 있는 이상은 그런 걸 할 수가 없어요. 이게 이런 걸 딱딱하다 하는 우리 관념에서 하는 이야기지, 과학에서 이야기하자 끊임없이 이게 미립자에서 얘기하면 움직이는 세계입니다. 움직이는 세계인데 이게 왜 딱딱하냐 하면, 서울대 교수 중에 좋은 누군지 잘 모르겠어요. 저기 불광사에서 한번 강의한 것을 테이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말씀은 우리 살고 있는 이 세계는 99.99%가 다 비어있는 세계랍니다. 이런 것도 좀 딱딱하게 여겨지는 것도 다 비어있대요. 그런데 이게 왜 딱딱하게 여겨지느냐는 거죠. 이상하잖아요, 그죠? 99.99% 다 비어있다면. 전자기력이죠. 예? 전자기력. 그거 어떻게 알았어요? 저는 그 전문가입니다. 과학도 그렇구나. 선생님 한번 얘기하셨고. 예, 그러네. 전공자. 그래, 이게 이제, 바로 이게, 그 손에 있는 전자기력하고 물체 전자기력이 밀어낸다는 거예요. 예. 그렇게 딱딱하게 느껴진다는 거죠. 말하자면은. 그런데 이게 본질이 비어있다 하는 건 분명한 사실이고, 이런 거 이제 전자기력에 의해서 딱딱해지는 걸, 이런 걸 개념화시켜서 딱딱하다고
생각으로 마음이 만드는 거예요. 얘기하자면. 그럼 밀라레퍼는 그런 차원을 알기 때문에 자유자재로 그걸 할 수 있는 거죠. 8단계의 죽음의 과정 마지막에서 환신의 몸을 이룰 수가 있답니다. 환신의 몸. 그거는 물론 마음과 이 바람 요소하고 이 결합해서 이루어지는 몸인데, 이 바람 요소가 원인이 되고 마음은 이제 조건에서 모양을 이루는 거예요. 그 모습은 사람 모양이지만은 바람 요소들이 지금 비어 있는 겁니다. 판입니다. 그건 죽지 않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책에서 뭘 이야기하면 결과서는 수행을 하게 되면 그런 경지에 도달, 결국 우리가 죽지 않는다 하는 걸 알아야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경지에 가면은 그런 이런 경지에는 걸림이 없는 것이죠. 그걸 무지기 몸이라고 합니다. 무지기 몸. 이 무지기 몸 모양은 있는데 실제 잡으면 잡히지 않는 거죠. 그건 영원히 사는 몸이랍니다. 이런 몸을 이룬 분이 용수보살이 있다고 이렇게 얘기하죠. 용수보살 아직까지 살아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죽지 않는 몸이에요. 그러니까 그 정도 되면 마음으로 자유자재죠. 마음대로 태어나고. 네? 마음대로 태어나고. 자, 또 봅시다. 신일해탈경에서 모양 없는 행과 자연적인 행의 과실을 다스린다고 한 것이 가나요? 종류의 두 가지 해석이 있다. 어떤 제8지 중에서 모양 없는 지혜의 행위, 능히 의식적인 노력 없이 자연적으로 현행한다. 근데 8지는 자연히 현행하는데 7지에서는 노력을 했잖아요. 이 노력하는 어리석음이 8지에 와가지고 없어진다는 거죠. 그게 다스린다는 말. 그런 얘기예요. 이것은 능히 그것을 장애하기 때문에 모양 없는 행의 자연적 행의 가실이라고 말합니다. 자연적인 행의 가실이 뭔가 의식적으로 하는 그게 자연적인 행의 가실이에요. 그 두 가지 어리석음 가운데 모양 없는 것에 대해서 의식적인 노력을 짓는 어리석음에 해당된다고 말했다. 어떤 이는 그 경계는 해심일경과 마찬가지로 두 가지 어리석음을 모두 들고 있다. 첫 번째 모양 없는 행위라 곧 모양 없는 것에 대해서 모양 없는 것에 의식적인 노력을 짓는 어리석음에 해당하고, 아니 모양 없는 것에 의식적으로 모양 없게 하려고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얘기 어리석다는 거죠. 그런 어리석음 모양 그래 어리석음 그 다음에 해당하고, 두 번째 이 자연적인 행의 어리석음은 거의 모양 있는 것에 대해서 자제하지 못한 어리석음에 해당된다고 말했다. 자, 모양 없는 것을 통달한 사람은 모양 있는 것은 그 모양만 있는 것이지 본래 비어있다 하는 걸 잘 알죠. 그렇기 때문에 자제하게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제하지 못하는 것은 팔지보살에 이르러서 다스려진다 이런 얘기예요. 지금 이 한 분은 갖추어 두 가지 어리석음을 포함한다. 경장과 같이 알아야 한다. 명칭을 해석하면 십지경론, 진제변력, 변역본 섭대성론, 세친의 유식론서인 섭대성론석에서 모두 모양 없는 것에 그 속에서 가행하는 장이라고 말한 것은 다 의주석이다. 이른바 모양 없는 것을 말며 가행의 지혜를 일으키지만 가행지혜의 자체가 곧 장애는 아니다. 이것은 꼭 가행지혜의 장애이기 때문에 의주식이다. 이제 이 경전에 의하면 모양 없는 것에 대해서 의식적 노력을 짓고 모양 있는 것에 대해서 자제하지 못한 장애는 모두 의주석이다. 주를 의지해서 해석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제 팔찌는 됐고, 예. 자, 팔찌 경기에 대해서 의심하는 건 없죠, 그죠? 다 이해가 됐죠, 그죠? 이해 안 되면 말씀하세요. 모양 없음에 대해서 의식적인 노력을 짓는다는 것은 심일경성 씨에서의 어떤 일인가요? 모양 없는 것에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네. 근데 이제 칠지의 경기에서는 뭔가 모양 없는 간법을 지을 때는 내가 의식적으로 간법을 짓는 것이죠. 계속 모양 없는 것에 대해서. 그걸 모양 없는 것에 초점을 맞춰서 계속 의식적으로 이제 하는데, 팔지 경기에 딱 이르게 되면은 내가 의식적으로 하지 않더라도 저절로 다 이렇게 간법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저절로. 그런 거예요. 의식할 필요 없이 저절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벌써 자제하게 돼 있는 거죠. 마음이 자제롭기 때문에 그런 모양이 있는 것이 대해서도 걸리지 않는 겁니다. 그럼 이해되시죠? 모양 없는 것에 대해서 관찰하는 거는 벌써 육지, 칠지 그쪽도 계속 해온 거예요. 그래서 해왔는데 팔찌에 와가지고 저절로 이루어진 거예요. 의식적으로 내가 관을 하지 않더라도 저절로 모양 없는 것에서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모양 없는 것에서 갖추고 있기 때문에 어떤지 모양 없음에 대한 지혜가 생긴 거예요. 모양 없음에 대한 지혜가 생겼다면은 이 모양 있는 것은 좀 가짜는 가상이라고 다 알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모양 있는 것에 대해서는 걸림이 없는 거죠. 뿐만 아니라 모양 없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위에 모양 있는 것을 건립할 수 있다.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자제한다는 뜻입니다. 매우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제 9지로 넘어갑니다. 팔찌 도달했다. 예? 팔찌 도달했다고. 팔찌 도달했다고. 예, 방금 이해했다 이 말이죠. 해도 못해도. 제9지 중에서는 모든 종교의 정교한 방편적 언설에 대해 자제하지 못하는 장애를 다스린다. 이 말은 뭔가 하면요. 구지 가운데는 정교한 방편적 언설이 자제합니다. 중심 구제하는 데 있어가지고 이 언설이 언변, 달변이에요. 그래서 모든 걸 설득하지 못하는 게 없고 모든 중심의 의욕을 풀지 못하는 게 없는 말로서 좀 나의 해결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한 거예요. 구지 경기 가면. 그래서 이 구지 경기에 가서 자제하지 못하는 언설은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방편적 언설에 대해 자제하지 못하는 장애를 구지에서 다스린다 하는 말이 그래서 나온 거예요. 자, 원칙소 2번 봅시다. 제9지의 장애를 판별하는 것이다. 소지장 중에서 선천적으로 일어나는 것의 일부분이 능히 4가지 걸림없는 법을 장애하며 그것을 최승으로 삼는다. 그러므로 성유식론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자, 4가지 걸림없는 법을 장애하는 것은 구지에서는 없어집니다. 8지까지는 이 장애가 있어요. 제9지는 남을 이롭게 하는 가운데서 실천하려고 하지 않는 장애이다. 이 구지에 가면 남을 이롭게 하는 언변이 튀어나오게 돼 있어요. 튀어나오게 돼 있는데 이 구지에서는 이걸 다스린다는 거죠. 소지장 중에서 선천적으로 일어나는 것의 일부분이 유정을 이롭고 안락해 하는 일을 부지런히 실천하려 하지 않고 자신이 이익만을 즐겨 닦게 함을 말한다. 그것은 제9지의 4가지 걸림없는 이해를 장애하지만 제9지에 들어갈 때 문득 영혼이 단멸한다. 결국 구지에 가서는 이 유정을 이롭고 안락하게 하는 일을 부지런히 실천하게 된다는 거죠. 얘기하자면. 그게 뭔가 하면은 사무의 변입니다. 그래 사무의 해라고 하죠. 이 4가지 걸림없는 이해. 이것이 이제 확 펼쳐지는 거죠. 펼쳐지면서 이 사무의 해를 장애하는 것이 다 없어진다는 거죠. 구지에 와서. 이해가 되시죠? 이로 말미암아 제9지에서 2가지 어리석음과 그것의 유루종자를 단멸한다고 말한다. 자, 유루종자라고 얘기하는 것은 사무의 해를 장애하는 저장되어 있는 정보, 그걸 유루종자라고 해요. 그 정보가 없어진다는 거죠. 첫째는 쓰레지 많은 법문, 수많은 명칭, 문구, 글자, 세 번째 지의 은사를 모두 지녀서 자제한 것의 어리석음입니다. 이 자제한 것의 어리석음은 뭔가 하면은 8지까지는 이런 어리석음이 있는 거예요. 서리된 수많은 법문을 모두 지며 자제한다는 것은 온갖 교법의 뜻을 걸림없는 이해를 말한다. 곧 표현의 대상을 모두 지면서 자제한 것이다. 이 구지에 오면은 이제 그런 장애가 없어져가지고 자제하게 된다. 그죠? 하나의 뜻에서 모든 뜻을 나타내기 때문이다. 수많은 명칭, 문구, 글자를 모두 지녀서 자제한다는 것은 온갖 교법이 걸림없는 이해를 말한다니. 곧 능히 표현하는 것을 모두 지녀서 자제한 것이다. 이게 이제 그 법무예해라는 거죠. 교법에 대해 걸림없이 전부 다 말을 할 수 있고 또 이해가 다 되는 거예요.
또 이해시키고 하나의 명칭, 문구, 글자 중에서 모든 명칭, 문구, 글자를 나타내기 때문이다. 세 번째 지혜, 은사를 모두 지녀서 자제하다는 것은 모두 은사의 그림없는 이해. 이건 음변이죠. 사무예해를 말하나니 곧 음성이 전전하여 해석하고 설명하는 것을 모두 지내서 자제한 것이다. 하나의 음성 속에서 모든 음성을 나타내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게 부처님은 한마디 일음 하나의 음성으로 얘기하는데 수많은 중생들은 각기 달리 듣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대성기신론소에 보면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둘째는 변제가 자제한 것의 어리석음이니 법을 설하는데 걸림없는 이해, 변무예입니다. 말하는 것이 말한다. 근기의 적절함을 잘 통달해서 훌륭하게 말하기 때문이다. 어리석음이 능히 이 네 가지 자제함을 장애하기 때문에 모두 이 가운데 구지 장애에 포섭된다. 그래서 이 네 가지 이제 장애는 8지까지는 장애가 있는데 구지에 오면 이 장애가 다스려진다는 거죠. 그래서 십지 경론에서는 중생을 훌륭히 이렇게 할 수 없는 장애라고 말했고 진제 번역본섭 대성론석에서는 중생을 이렇게 하는 일에 대해서 의식적 노력을 하지 않는 문명이라고 말했으며 셋째에서 대성론석에서는 유정을 넉넉히 이렇게 하는 일에 대해서 짓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다. 모두 두 가지 어리석음을 포섭한다고 보는 것이 이 지면에서 입이 되지 않는다. 가려내는 것이 없기 때문이다. 그 여기 이제 두 가지 뭔가 하면은 그런 거예요. 자, 중생을 이렇게 할 수 없는 장애. 그 다음에 중생을 이렇게 하는 일에 대해서 의식적 노력을 하지 않는 장애. 이는 같은 것이죠. 말하자면. 그래 결국 여기에서 이제 얘기하는 것은 뭔가 하면은 하나는 이렇게 할 수 없는 장애라 하는 게 있고요. 하나는 의식적으로 노력하지 않는 장애라고 하는 게 있는 거죠. 이런 두 가지 장애는 결국 구지에 와가지고는 없어지면서 이 사무예해가 터져가지고 중생들을 다 이롭게 한다는 거죠. 그래 이렇게 할 수 없는 장애도 극복이 되고 또 그 노력하지 않는 장애도 없어지는 거예요. 말하자면. 근데 실제로 팔지보살 이르게 되면은 이제는 뭐 무공용이기 때문에 내 의식적으로 노력하지 않도록 공부가 돼 가긴 가요. 근데 잘치 잘못하면은 정면에 빠지기 때문에 팔지보살에 이르게 되면 이때부터 뭘 노력하는가 하면은 중생을 이롭게 하는 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굳이 이를 가지고 사무입해가 생겨서 자유자재를 이제 언설로서 중생을 구제하는 이렇게 하는 일이 이제 생기는 거예요. 이야기하잖아. 그래서 항상 불교는 이 지혜와 자비가 함께 가는 겁니다. 중생을 이렇게 하는 것은 자비예요. 법을 잘 아는 것은 지혜고요. 자, 그 다음에 신밀해탈경에서 모든 종류의 법에 대해서 자질을 얻지 못하는 과실이라는 말했다. 또 이 경에서 모든 종류의 뛰어난 은사에 자질을 얻지 못하는 장애라고 말하는 것이 관해요. 종류의 두 가지 해석이 있다. 어떤 이는 곧 두 번째의 변제가 자제한 것의 어리석음에 꼭 말했고 어떤 이는 통틀어 두 가지 어리석음 포함한다고 말했다. 모든 종류의 뛰어난 은사라 내가 이 걸림없는 이해에 통하는 것을 모든 종류의 뛰어난 은사라고 이름한다. 결국 구지에서는 그런 얘기예요. 구지에서는 중생을 이롭게 하는 게 아주 자유자재에 잘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 사무예해로서 중생을 이롭게 하는 거죠. 정말 법을 해석하고 말이 아주 아름답고 그런 즐겁게 해주고 다 해주는 거죠. 예. 그건 굉장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구제에서 이제 이 장애라고 얘기하는 거, 이렇게 할 수 없다는 장애, 또 노력하지 않는 장애, 이 두 가지 장애가 없어지는 거죠. 구제에서. 그래서 자유자재한다. 난 간단한 내용입니다. 이제 말이 좀 어려운 것 같아도 어려운 건 하나도 없어요. 자, 제 10지로 넘어갑니다. 야, 오늘 국수 한 그릇 먹었나 보다. 술술 잘 넘어가네요.
그 지강 큰 스님은 내일 아마 네, 네. 해인사 우리 해인사 가까우니까 꼭 갈 거예요. 지금 지간 노스님은 저하고도 관계가 있습니다. 두 가지로 걸쳐져 있어요. 하나는 뭔가 하면 그 일제시대 때 유명한 강사스님 계시죠. 박한영 스님, 영호 스님. 영호 스님의 저기 그 제자가 정강 제자가 3명이나 있습니다. 이 한 분이 이제 운기 스님이고요. 첫 번째가 운기 스님입니다. 두 번째가 운허 스님이고 세 번째가 운성 스님입니다. 운기 스님 밑으로는 해남 스님 계시고요. 운허 스님 밑으로는 지금 저 원은 큰 스님 계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관 큰 스님. 다 아시잖아요. 제일 제자가 많습니다. 그쪽 갈래가. 세 번째가 바로 이제 제가 포함되어 있어요. 운성 스님 쪽에 제가 이제 정강 제자로 있습니다. 5명입니다. 우리에게는. 그렇기 때문에 뿌리로 보면은 이 그 강맥으로 보면 같은 갈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이거는 이제 강맥이 그렇고 율맥이 또 걸려 있어요. 자원 대유사 스님의 그 제자가 누굽니까? 지광 큰 스님 아시잖아요. 그럼 저는 자원 대유사 스님의 그 율맥을 잇고 있습니다. 성우 큰 스님으로 해가지고 저한테 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강맥과 율맥이 다 가지고 있는데 지금 큰 스님하고 다 관계가 있죠. 그래서 어차피 제가 가봐야 되기 때문에 오늘 뭐 저녁에 가든지 내일 아침 일찍 가든지 그냥 가야 돼요. 제가 어제 벌써 우리 유사 스님들하고 갔거든요. 저는 부산을 거쳐오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못 갔고요. 11시에 뭐 아마 연결식을 할 겁니다. 제 10지 중에서는 원만한 법신을 정득하지 못한 장애를 다스린다. 자, 이것만 뭔가 하면은 반대로 하면 10지에 이르게 되면 원만한 법신을 완전하게 정득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9지까지는 이 원만한 법신을 정득 못하는 장애가 있어요. 그 10지에 가서 그게 다 떨어지기 때문에 없어지는 거예요. 자, 원칙수 1번 봅시다. 이것은 제 10지 장애를 밝히면서 이건 역시 소지장 중에서 선천적으로 일어나는 것의 일부분이니 성유식론과 경전의 아린 문장에 의하면 모두 두 가지 의성을 포섭한다. 그러므로 성유식론과 경전의 아린 문장에 의하면 여기 두 가지 의성을 포섭한다. 그러므로 성유식론에서 단같이 말했다. 제 10지는 모든 법 속에서 아직 자세함을 얻지 못하게 하는 장애다. 소지장 중에서 선천적으로 일어나는 것의 일부분이 모든 법에 대해서 자세함을 얻지 못하게 함을 말한다. 그것은 제 10지 큰 법의 지혜 구름이 및 함장된 것과 일으켜지는 사업을 장애하지만 제 10지에 들어갈 때 문득 능히 영원히 단멸한다. 이로 말미암아 제 10지의 두 가지 장애와 그것의 유루종자를 단멸한다고 말한다. 네, 그 초지부터 해가지고 이 초지부터 해가지고 결국 이 10지까지 이제 이르게 되는데 초지부터 이제 법신보살이라는 이름을 갖습니다. 초지부터 초지에 벌써 이제 진의 자리에 머물기 때문에 법신을 정득해서 법신보살을 하지만은 초지 법신보살은 아직까지 원만하지 않대 완전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2지부터 해가 차츰 올라가 10지 가서 법신이 이제 원만해지는 거예요. 얘기하자면. 그리고 이제 의식 상태를 얘기하면은 초지에 들어가서 부터 차츰 궁극지 의식 상태가 완성되는 게 뭔가 하면 10지예요. 그러니까 하위 의식, 중위 의식, 상위 의식, 궁극지 의식 이렇게 보면은 궁극지 의식 상태는 초지부터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완성되는 것은 10지에서 이루어진다 하는 거죠. 그리고 완전한 거는 이제 불지 이래가지고 완전해지는 거죠.
봅시다. 이로 말미암아 제10지에서 두 가지 장애와 그것의 유루 종자를 감별한다고 말합니다. 첫째는 큰 신통의 어리석음이 곧 이 중에서 일으켜지는 사업을 장애함을 말합니다. 이제 그래서 이 사업이라 하는 건 뭘 얘기하는 거면 뭐 국토를 만든다든지 이런 것들인데 이런 일들이잖아요. 현상적인 건데 십지에 가서 이런 장애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십지보살은 큰 국토를 마련해가 중생들을 거의 살게끔 한다고 이렇게 환경에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둘째는 미시하고 비밀한 것을 깨달아 들어감의 어리석음이니 곧 이 중에서 큰 법의 지혜 구름 및 함정된 것을 장애함을 말한다. 이 말은 뭔가 하면은 미시하고 비밀한 것을 깨달아 들어감의 어리석음은 없는 겁니다. 십지에 가가지고 없고 오히려 이제 모든 법의 그 함장하는 이 법장이 완전히 이제 구성된다 그럴까 이루어지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십지 경론, 진제 번역본, 섭 대성론서, 셋째는 유식 논서인 섭 대성론석에서는 모든 법 속에서 아직 자제를 얻지 못하는 장애를 말합니다. 그냥 모든 법 속에 다 자유자재하는 거죠. 어떤 법이든 다 펼칠 수 있는. 그래서 법원지라고 합니다. 십지를 법원지. 법의 구름이 막 일어나는 그런 경지라는 거죠. 두 가지 어리석음 가운데 미시하고 비밀한 것을 깨달아 들어감의 어리석음에 해당된다. 그래서 이 법속의 자제함을 얻는 것은 이 뭔가 미시하고 비밀한 것을 깨달아 들어갔다는 얘기죠. 혹은 통틀어 두 가지 어리석음을 포섭한다고 말할 수 있다. 심일 해탈 중에서는 제17 중에 아직 원만한 법신을 증득하지 못한 어리석음을 다스린다고 말했다. 이 경계는 다시 10지 중에서 원만한 법신을 증득하지 못한 장애를 다스린다고 말하는 것 또한 두 가지 어리석음을 포섭한다고 보는 것이 뜻에 가실이 없다. 따로 나누지 않게 됩니다. 지금 이 경계는 원만한 법신을 증득하지 못한다고 말하는 것은 진여 법신을 요약하여 말한 것이다. 그러므로 대성합이 닮아 잡진론 제12권에서 법신이란 소지장이 영원히 단멸된 전이에 포섭된 것이다. 라고 말했다. 이 소지장이 영원히 단멸되기 때문에 이 법신은 법신 편만이거든요. 우주에 이 편만하지 않는 게 없는 거예요. 이제 법신 편만 되는 거죠. 이런 법신이 편만하지 못했지만 이제 법신 편만이 되는데 이 삼만만상 우주 그대로 법신이 되는 거예요. 얘기하자면 그래서 이게 그러므로 대성압이 닮아 잡지도 제12권에서 법신이나 소지장이 영원히 단멸된 전이에 포섭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것은 제10지에서 원만이란 이름하고 여러지에서는 성취라고 부른다. 원만 성취할 때는 좀 차이가 있다 이 말이에요. 명칭을 해석하면 네 가지 논수에 명칭을 해석하면 비록 다르지만 명칭을 붙이는 것은 모두 동일하다. 이것은 의주석이다. 근데 여기에 이제 원만한 법신을 증득하지 못한 장애를 다스리는 데 있어가지고 두 가지 어리석음이 다 포함되어 있다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가지 어리석음이 이제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그게 이제 뭔가 하면은 큰 신통의 어리석음. 그러니까 이게 십지보살에는 신통이 자유자재하기 때문에 큰 신통이 자유자재하는 거죠. 그 신통이 자제하지 못하는 어리석음이 없어지는 거고, 두 번째는 이제 법에 대해서 자유자재하는 어리석음이 십지에 가서는 이 모든 법에 자유자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법에 자제하지 못하는 어리석음이 다스리죠. 그러니까 큰 신통의 어리석음과 법에 대해서 자제하지 못하는 어리석음, 이 두 가지는 바로 십지 중에서 없어진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됐죠. 그래서 원만한 법신을 증득하지 못한 장애를 다스리는 데 있어가지고 두 가지 어리석음이 없어진다는 걸 얘기했습니다. 요새는 그런 느낌이야. 성서가 같은 느낌.
성소 작지는 불지 이래야만 이게 쉽지는 않은데. 예. 그것까지 더 해야 된다. 그렇죠. 예. 자, 442페이지로 넘어왔습니다. 시간이 왜 이리 빨리 가나? 하나 더 해야 되는데. 자, 이제 열애지를 해야 되는데요. 열애지는 다음 시간에 얘기하고 질문 받겠습니다. 이건 1시간 반 정도 시간 늘리면 팍팍 넘어가겠는데 1시간 좀 짧은 것 같아요. 질문